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자, 첫 번째 수열의 뜻입니다. 수열. 수열이란 건 무엇이냐? 수열은 규칙적인 수의 나열입니다. 규칙적인 수의 나열입니다. 나열. 자, 예를 들어 보죠. 규칙 2, 4, 6 이렇게 수를 쭉 나열해 봅시다. 8 이렇게 나열해 봅시다. 그 다음 뭐가 나올 거야? 2, 4, 6, 8 다음에. 당연히 2, 4, 6, 8 딱 봐도 10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10. 왜냐면 20 커지고 있으니까.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수열을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겁니다. 자, 수열은 규칙적인 수열 나열이고 여러분들은 이 수열의 규칙을 찾았죠. 뭐 짝수만 모여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20 커지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11, 그 다음에 11이라니요. 갑자기. 자, 12, 14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수열에서 이 나열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열의 항. 항.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수 하나하나들을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얘는 제일 앞에 있는 항이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불러주고요. 초항.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말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AN이라는 기호로 만듭니다. AN. 이 밑에 N을 첨자로 만드는데 요 녀석의 의미는 A라는 수열의 이름이 A인 겁니다. 수열의 N번째 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N번째 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니까 이 녀석을 A1 이렇게 쓰고 두 번째 항이니까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수열은 초항,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 A2가 4고 A3이 6인 이런 수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요 수열 이름이 만약에 BN이라면 얘를 B1, B2, B3, B4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항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에 첨자를 써서 AN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럼 얘는 쭉 가서 어디선가 어디엔가 뭐 100이라는 수도 나오겠죠. 그죠? 100이라는 수도 나올 거고 자,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우리 찾아낼 수 있을까요? 100이라는 녀석은? 자, 얘는 짝수고 50번째 짝수죠. 그죠? 50번째 짝수니까 얘는 A50이구나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수열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걸 무한수열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여기서 딱 끝나면 유한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항의 개수가 무한개면 무한수열이 되고 항의 개수가 유한개면 유한수열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유한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가면 무한수열은 어느 정도 끊기면 유한수열, 무한수열, 유한수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수열을 왜 하느냐? 그럼 수열의 목적이 무엇이냐? 수열의 목적은 수열의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의 나열이니까 그럼 이 규칙이 뭐지? 이걸 찾는 게 수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목적은 규칙을 찾아내기 이겁니다. 규칙을 찾아내자. 그럼 규칙을 찾아내서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이런 걸 할 겁니다. 요 수열의 100번째 항이 무엇인가? 100번째 항이 무엇인가? 다시 요 수열의 100번째 항이 무엇인가? 또는 얘는 짝수들만 모아놨으니까 1592 1592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몇 번째 항인가? 뭐 이런 녀석들 몇 번째 항인가? 이런 녀석들의 질문을 할 거예요. 1592 뭔지 알죠? 그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을 쭉 나열하다 보면 50번째 항은 이제 100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번째 항은 뭘까? 그 다음에 1592라는 숫자는 몇 번째 항에서 만들어질까라는 걸 앞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걸 알려면 당연히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 규칙을 찾는 게 수열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열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열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규칙을 찾는 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규칙을 찾는 건 이제 어떤 정확하게 뭘 하자라는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를 다루는 어떤 감각, 센스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열을 바라보는 아이디어는 수열의 규칙을 찾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규칙을 찾는 아이디어는 3가지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열의 규칙을 찾는 아이디어 첫 번째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을 전체적으로 다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열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딱 두 항 사이만 관계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2, 4, 6, 8, 땡땡땡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전체를 봐서 아, 이 수열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뭐 하고 있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부분적인 모습을. 그럼 이쪽으로 갈 때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2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2를 곱하는 것도 되는데요. 그렇죠. 2를 곱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2를 더했고 여기서 2를 곱한다면 8이 나올 텐데 얘는 6으로 변했으니까 2를 더했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2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2를 더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네. 규칙을 잘 발견한 겁니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중 사이의 관계, 얘가 이렇게 변할 때 무슨 짓을 했지를 찾는 게 수열의 규칙을 찾는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한꺼번에 다루면 힘드니까 요 두 항 사이에서 얘가 이쪽으로 할 때 뭐 하고 있나요? 요걸 찾아보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데 아까 질문이 있었죠. 1호 9위는 몇 번째 항인가를 물었을 때 그러면 계속 2씩 더해 나가서 1호 9위가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죠.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규칙은 찾았지만 요 답을 내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웃하는 상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첫 번째 항이 초항이죠. 그죠? 두 번째. 자, 첫 번째 항 초항에서부터의 관계 이걸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열을 다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요거 2, 4, 6, 8, 1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첫 번째 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간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더하기 2를 하고 우리 규칙을 발견해냈죠, 그죠? 맞죠?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두 번째 항은 여기까지 갈 때 2를 한 번 더 했죠, 그죠? 그 다음에 6까지 갈 때는 여기서 몇 칸 건너갔냐면 2번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8은 여기서부터 몇 칸 건너갔죠? 3칸 건너갔죠. 자, 다시 적어보면 A1은 2인데 A2는 초항 2에서부터 시작해서 2칸, 그러니까 요 2를 한 번 더 했고요. A3는 2에서부터 시작해서 2칸 건너갔으니까 2를 2번 더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4는 뭐로 만들어지냐면 2에서부터 2를 몇 번 건너갔죠? 네 번째 항은 2를 한 번, 2번, 3번 건너왔으니까 2를 3번 건너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번째 항이라면 A 10번째 항이라면 2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를 9번 건너가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우린 여기서 1호 9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살펴보니까 1592는 1호 9위는 초항 2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씩 몇 번 건너갔나 이걸 찾아내면 되겠죠. 몇 번 건너갔나. 그러면 2를 넘기고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네모가 뭐가 나오냐면 2를 남기면 1호 90이니까 얘를 2로 나누면 2, 7, 14에 19, 2, 9, 18에 10, 79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네모는 795가 나옵니다. 그러면 초항에서 출발해서 755번 건너가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796번째 항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죠. 아,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안 할 건데 지금 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요 둘 사이의 관계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초항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제일 앞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항까지는 한 칸 건너갔고 세 번째 항까지는 2칸 건너갔고 이거 한 칸
곱하기 1이니까 한 칸, 두 칸. 네 번째 항까지는 세 칸. 그럼 10번째 항까지는 9칸. 그럼 얘는 795칸을 건너갔으니까 796번째 수다 이렇게 찾아낸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노가다로 문제를 푼다고요. 어쨌든 이것도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항의 번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항의 번호를 기준으로. 자, 이 항의 번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A1이 2가 나왔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A2는 뭐가 나왔냐면 4가 나왔습니다, 그죠? 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3는 6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 여기 1, 2, 3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고 1, 2, 3이 여기 어디 숨어 있나요?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봤더니 자, 2라는 녀석이 2 곱하기 1로 보이나요? 이렇게 2 곱하기 1. 또 4라는 녀석이 2 곱하기 2로 보이죠? 6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3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죠? 그러면 얘는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2n이다.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숫자가 1 곱해져 있고 2가 2 곱해져 있고 3이 3 곱해져 있으니까 n이라는 녀석은 n을 곱하겠네 라고 쓸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항의 번호를 기준으로 쓴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수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어떻게 되느냐를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면 아까 첫 번째 질문 뭐였나요? 이 수열의 100번째 항이 뭔지를 물어봤죠. 그럼 100번째 항은 A10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A100은 2 곱하기 100이라고 써서 A100은 200. 그래서 100번째 항은 200이라는 숫자를 답을 낼 수 있고, 아까 두 번째 1592, 1592는 몇 번째 항인가요? 이걸 물었죠. 그러면 1592는 2n이라고 쓰면 따라서 n은 796이라는 숫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n은. 따라서 1592는 796번째 숫자다 라고 발견해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수열의 규칙을 발견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만든다. 이게 수열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수열의 목적은 규칙을 찾아내서 일반항을 만들자. 일반항 만들기. 이 일반항이라는 건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자. 이게 수열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찾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항의 번호를 기준으로 일반항을 만들자. 이게 수열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